네, 정보 시스템 감리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사업 관리 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뭐 사업 관리일 수도 있고요, 응용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좀 이야기하려는 거는 여러분들이 감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물론 단일한 방법론, 단일한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제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세비RP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지성들은 이제 패키지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저번에 이거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어떤 사업들은 이렇게 막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개발 사업이 이제 주로 하면서 이제 패키지가 도입이 되게 되면 주로 이제 그룹웨어라든가 ERP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패키지를 쓰죠. 그다음에 이제 포탈 같은 것도 일부 이제 자동화된 뭐 포탈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좀 혼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현장에서 주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론이 구조적 정보공학 CBD 패키지. 물론 이제 DB 구축 사업 같은 거는 이제 이런 게 아니라 또 이제 DB 구축 방법이 따로 있겠지만 주로 이제 개발이 관련된 것들은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산출물들을 초기에 저희가 테일러링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정의를 하게 되죠. 이게 뭐 정답은 항상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 수행사별로의 갖고 있는 방법론이나 자기네들의 그런 노하우에 따른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해서 테일러링에서 고객 중요한 것은 주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이제 이런 산출물 목록을 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프로젝트 관리 쪽은 뭐 어떤 방법론이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분석 같은 경우에도 현황을 분석하는 거 다 해야 되겠죠. 그다음 요구사항 정의, 추적 당연히 뭐 방법론 상관없이 해야 됩니다. 근데 약간 달라지는 게 이런 것들이죠. 업무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걸 정의할 때 이제 구조 정보는 프로세스 정의서라는 걸 만들고 CBD 같은 경우는 유즈 케이스 정의서 뭐 이런 걸 만듭니다. 그다음에 뭐 아키텍처나 개발 표준, 화면 정의, 뭐 ERD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동일하게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실제로 가게 되면 이런 구조 정보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명세서라는 걸 통해서 혹은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걸 이제 만들죠. 근데 이제 CBD 쪽에는 주로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핵심이 돼서 이제 프로그램의 핵심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런 거로 표현하고요. 연계라든가 테스트 케이스 다 똑같습니다. 소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 설계 쪽이 아주 다양하게 이런 거 이외에도 이제 많은데요. 이건 아주 간략하게 한 거죠. CBD 중에 뭐 이런 거 이외에도 뭐 시퀀스라든가 컴포넌트라든가 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핵심적인 건 이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당연히 이제 뭐 테스트 당연히 해야죠. 그 다음에 이런 통합 테스트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뉴얼도 만들고요. 유지 보수 계획서까지 다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이슈되는 게 항상 이게 패키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패키지 방법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관리 쪽은 쭉 작성을 하고 현황부에서 추적표까지 당연히 만들어야겠죠.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이런 유즈 케이스나 이런 뭐 화면 정의나 ERD 사실 이런 거는 이제 패키지라는 거는 진짜 엄밀히 100% 패키지라면 이런 걸 외부에 노출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갭 분석서란 걸 만들고 뭐 소스도 전달 안 하죠. 주관기관에 당연히 전달 안 합니다. 근데 뭐 ERD 이런 거 다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그냥 갭 분석서란 거를 이제 만들고 정리를 하는 거로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패키지가 뭐 엄청나게 막 50%, 60%, 70% 바뀐다 이런 거는 사실은 패키지라기보다는 개발이기 때문에 산출물을 또 만들어줘야 되고요. 근데 이 패키지인데 이제 소소하게 바뀐다 할 때는 굳이 어떤 다른 산출물을 만들지 않고요. 이렇게 갭 분석서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갭 분석서를 좀 보면요. 이 갭 분석서도 뭐 좀 다를 수 있죠. 복잡하게 하면 이것도 한두 끝도 없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이 정도 수준에서 적용을 하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게 뭐 샘플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이걸 꼭 따라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패키지 갭 분석서고 표지하고 이력 등등은 뭐 여러분들이 굳이 따라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 자체적인 걸 가시면 이제 갭 분석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예, 이거 뭐 요구사항, 이 RFP는 뭐 다 조달에 공표되는 거기 때문에, 예, 보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사항 그 RFP 정의를 좀 이렇게 세세하게 쪼개서 이렇게 하게 되죠. 이렇게 쭉쭉 하게 되고, 명이나 설명은 뭐 정의되고, 중요한 건 이 패키지 갭 분석사라는 개념이 이런 거라는 거죠.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 패키지가 기본 기능으로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완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표시하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예, 쓰면 되겠죠. 당연히, 예,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체크할 게 이런 것들인 거죠. 이게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 패키지가 약간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뭐 부분적으로는 지원을 안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 기능에 대해서 뭐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뭐 사실 이게 커스터마이징이 아직 불가하거나 일 때는 뭐 부분 지원 기능은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기타 지원 안 하는 기능은 뭐 개발에서 제외한다든가, 예, 뭔가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패키지를 받으니까 없어요. 네, 완전히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근데 이걸 또 뭐 개발하거나 붙이려고 해도 뭔가 제약사항에 의해서 구현할 수가 없다. 뭐 이럴 때는, 예, 이건 삭제를 하고 제약사항으로 인해서 커스터마이징이나 추가 개발은 불가하다. 뭐 이런 걸 표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능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안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그냥, 예, 우리가 개발해서 붙일 수 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추가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이제 정의하는 거를 여러분들 갭 분석사로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거는 좀 애매하죠. 기능이 안 됐을 때는 무조건 사실 개발 불가하면 안 되죠. 예. 근데 또 이 개발이 진짜 불가할 때는 보통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대체 기능으로 한다든가 다른 기능을, 그죠? 다른 추가 기능을 다른 기능으로 대체, 예,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예. 삭제가 되는 건 이렇게 뭔가 다른 기능 대체하는 거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게 되면 이제 그거라는 거죠. 우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 패키지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다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안 하는 거는 사업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건가, 개발한 건가, 아니면 뭐 불가하면 다른 기능으로 대체할 건가, 혹은 이제 부분적으로 또 제공하는 거는 그 나머지 기능 등을 뭐 커스터마이즈해서 붙일 건가, 아니면 이것도 안 될 경우에는 또 어떤 뭐 다른 기능으로 대체할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양식이 뭐 꼭 이럴 필요는 없고요. 이런 뭐 자세하게 하시는 데를 보면은 이 패키지 기본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뭐 본인 프로그램의 아이디를 막 넣는다거나, 혹은 본인 프로그램의 메뉴체가 있으면 뭐 어느 메뉴가 이거를 지원한다든가 해서 좀 더 뭐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뭐 그런 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패키지 갭 분석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